유럽 축구팀들이 프리시즌 기간에 아시아 투어를 하는 건 이제 당연시된 관례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2000년 초반에 피스컵을 만들면서 유럽 팀들을 초청하기도 했고, 박지성이 메뉴에서 활약했던 당시에는 2번이나 한국을 방문하고, 손흥민이 레버쿠젠에 몸담고 있을 때와 다른 유럽에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들의 소속팀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친선전이 열렸습니다. 그러다 2010년에 바르셀로나를 초청한 적이 있는데 이때 흥행 참패를 겪었습니다. 월드컵 여파로 바르셀로나 메인 스페인 국대 선수들이 전원 불참해버렸고, 메시는 15분밖에 출전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유럽 축구팀들이 한국에 방문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그럼 유럽 축구팀들이 아시아를 안 오는 것이냐? 네, NO! 2015-2016 시즌을 앞둔 프리시즌 때 빅클럽들은 중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다 떠나면서 여전히 진행 중이었는데 한국만 안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손해가 막심하니까요. 그러다가 2019년 깜짝 놀랄 일이 생기죠. 호날두가 소속된 유벤투스가 한국을 방문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기대를 모았죠. 호날두가 인천공항에서 나오게 될 때 한국 팬들의 엄청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호날두는 중국에서 경기를 뛰고 한국에서는 그냥 벤치만 지키다가 돌아가는 유명한 노쇼 사태를 펼칩니다. 호날두는 이제 사우디에서 뛰고 있긴 한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겪고 나면 떠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서아시아에서 동아시아까지 이동 거리는 상당하니까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9월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인 5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겨울에 쉰다는 것 빼고는 유럽 챔스 일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호날두의 알나스르가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하고 K리그 팀과 같은 조편성이 되면 호날두가 강제로 한국을 오게 되는데, 미안하다, 아직 우린 잊지 않았다. 자, 암튼 호날두의 노쇼 사태와 함께 2년 동안은 프리시즌 투어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죠. 그 사이 쿠팡이 한국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손흥민은 더 슈퍼스타가 되면서 유럽 축구팀들을 한국에도 초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은 AT 마드리드, 맨시티, 파리 생제르맹이 한국을 오게 됩니다. AT 마드리드는 정식 초청이고 맨시티, 파리 생제르맹은 일본을 통한 방문이기 때문에 딜이 있었겠죠. 그런데 만약 이 스케줄이 정해지기 전에 김민재와 이강인이 뮌헨, 파리 소속팀인 걸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손흥민 때문에 토트넘이 회장까지 대동하면서 올 수 있었듯이 아마도 뮌헨, 파리가 한국을 먼저 찾게 되지 않았을까요? 일본은 자존심인지 뭔지 이번 프리시즌 때도 자국 선수들이 속한 팀을 초청한 게 아니라 명성이 자자한 B클럽들을 초청했습니다. 맨시티, 뮌헨, 파리가 동시에 일본에 상륙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일본은 꾸준히 B클럽들이 프리시즌을 통해서 방문하고 있었고 2019년에도 맨시티와 첼시를 초청했습니다. 부럽죠. 부러웠습니다. 2022년에는 한국엔 케인, 손흥민이 왔었지만 일본엔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가 와 있었고 서비스가 굉장히 좋으면서 J리그 3팀과 경기를 해주었고 당시 간바 오사카와의 경기에서는 6골을 퍼붓기도 하면서 팬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프리시즌 자체가 유럽 클럽 팀들은 못 만드는 과정이고 여러가지 불안감을 노출해 있고 아시아 팀들은 시즌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몸 상태가 좋은 상황입니다. 팬들 입장에서도 승리의 간절함보다 경기 자체를 즐기고 싶고 당연히 많은 골들과 화려함들을 보고 싶어하는 게 프리시즌의 묘미죠. 그래서인지 일본은 올해도 또 파리를 초청했고 파리 생제르맹도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죠? 시작부터 꼬였습니다. 메시는 떠났고 음바페는 구단 측이 강제로 명단 제외를 했고 네이마르는 부상 회복 중이었습니다. 아마 이들도 계약서라는 게 있었을 텐데 음바페 안 데려온 것에 대한 페널티가 있을진 몰라도 일본은 제대로 뒤통수 맞은 셈이 되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프리시즌 첫 경기에 그것도 상대는 호날두 팀이었는데 0대 0이라뇨. 몸도 안 만들어졌지만 시차 적응 문제까지 있으니까 더 힘들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두 번째 경기인 세레스 오사카와의 경기에서는 마르키뉴스, 슈크리냐르, 루이카 에르난데스라는 걸출한 센터백 선수들을 보유하고도 호러쇼를 선사하면서 3실점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체면이 제대로 구겨지고 이 정도면 일본이 파리에게 당한 프리시즌이 되어버렸습니다. 파리는 네이마르, 음바페 빠지니까
도저히 B클럽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기본적인 선수 간의 간격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호흡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선수들의 실력 자체도 의심이 되더라고요. 이강인은 이 경기에서도 부상 회복 중이라 선수 관리차 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강인이 출전을 했다면 흰색 유니폼을 입은 마요르카 경기 같을 수 있었죠. 그럼 당연히 이강인이 있다고 해도 좋은 경기,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장담하기 어렵잖아요. 네. 일본은 이런 경기를 보려고 수백억의 초청료를 지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코로나 전에 토트넘을 한국으로 초청하려고 했던 기획사는 토트넘에게 경기당 40억 정도의 경기료를 제안했는데 거절당했고 60억을 준 중국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럼 파리 생제르맹은 일본에서 더 많은 돈을 받았겠죠. 네.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인터밀란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엔리케 감독의 전술 문제인지 선수들의 퀄리티 문제인지는 이제 다음 경기에서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뮌헨 맨시티 경기는 수준 높은 경기력만으로도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찬사를 받았고 맨시티는 이 경기 하이라이트만으로도 400만 이상의 조회수를 일으켰습니다. 자, 파리 생제르맹은 우선 최소한 네이마르, 이강인이라도 없으면 다음 경기에서도 호평을 받기는 힘들게 느껴집니다. 수비수들만 탓할 수 없는 게 미드필더가 초토화된 파리가 갑자기 잘할 거라는 믿음이 안 가는 거죠. 네, 공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강인이 전북 현대와의 경기를 대비해서 인터밀란전에서 단 20분이라도 뛴다면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과연 일본이 모셔온 파리 생제르맹이 인터밀란과의 경기를 통해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글쎄요. 아센시오는 본래 오른쪽 윙어였는데 프리시즌 1차 때는 스트라이커, 이번엔 왼쪽으로 기용을 해보기도 했지만 확실히 주전되기는 어려운 기량이었습니다. 최근 파리 생제르맹과 체결된 한 회사는 포스트에서 은바페 사진을 아예 빼버리면서 베라티로 수정을 해놓으면서 정말 은바페가 떠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럼 은바페가 없는 파리 생제르맹은 B클럽이 아닌 게 됩니다. 은바페는 이미 사우디 리그의 알 힐랄이 1조 원을 제안하면서까지 영입할 뜻을 밝혔지만 은바페가 단칼에 거절한 걸로 알려졌는데 알 힐랄은 멈추지 않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3,100억 정도를 지불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파리 생제르맹은 3,500억을 원하면서 이 부분도 쉽게 해결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이면 PSG 회장이 레비 회장에게 1억 파운드는 그냥 약속하겠는데요. 네. 파리 생제르맹이 은바페를 떠나보내면 네이마르, 이강인이 있어도 탁월한 공격수는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프랑스의 F 메르카토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의 덴벨레를 영입하려고 한다는 기사가 있는데 은바페에 비하면 너무 약하죠. 네. 우선 덴벨레도 프랑스 국대 주전 윙어이긴 한데 아픈 적도 많고 팀 내에서 하피냐와 경쟁 구도였습니다. 엔리케 감독이 원하고 있는 선수라고 하니까 지켜봐야겠죠. 네. 유리몸 대명사 네이마르의 덴벨레면 이거 진짜 문제 심각한 거 아닌가요? 네. 우선 파리 생제르맹은 올 시즌 험난한 시즌을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즌 은바페, 메시, 네이마르인데도 겨우 우승을 했던 팀이었는데 은바페, 메시가 없는 팀이라면 더 힘들 수 있죠. 파리 생제르맹은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 예상순위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은바페가 있다는 가정인 것입니다. 케인과 손흥민이 있다고 해도 답이 없는 토트넘이었는데 네이마르, 이강인이 있다고 답이 있는 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파리 생제르맹은 B클럽으로서 겨우 리그 우승하려고 돈 쏟아붓고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구단이 알아서 잘 할 거라고 믿고 엔리케 감독이 말하는 공격 축구가 이강인 활용 극대화로 반전을 만들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